네, 반갑습니다. 큰뜨국어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예비고1 수업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일단 문법과 문학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일단 여기는 4주까지로 되어 있는데 꽤 길죠, 그죠? 2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저희 학원이랑. 일단 오늘은 문법의 개관. 저랑 함께 문법이라는 걸 좀 나눠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용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품사라는 거 안에 용언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어떤 건지 저랑 해볼 거고요. 2교시에는 이제 문학을 할 겁니다. 문학에서는 기본 이론과 진달래꽃, 모란잎이 이전까지 요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랑 같이 문법을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동안 품사, 그리고 또 2주 동안 의문의 변동,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하나 조금 기본적인 걸 해나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중세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가장 고1 때 가장 중요한 문법들이거든요. 가장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이까지 한번 하고 나면 문법을 그래도 한 바퀴는 돌리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저랑 오늘 품사라는, 이거는 사실 고1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야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2주 동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품사 1입니다. 자, 품사 1을 얘기하기 전에 요 기본적인 어떤 어휘 같은 것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법이라고 하면 크게 일단 세 개로 나누거든요. 의문, 단어, 문장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문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이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어는 이 칠판, 볼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단어가 되는 거고, 문장은 나는 밥을 먹었다. 그녀는 예쁘다. 이런 것들이 쉬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놓고 각각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의문 안에는 의문이라는 말과 음절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되는데 같이 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채소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채소 단위. 그러니까 음운 하나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고 소리도 달라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 옆에 쓰면은 말과 발과 물과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좀 써볼게요. 긴 말 이런 게 있죠. 그냥 말과 발, 말과 물이라고 했을 때 모음 하나가 달라서, 그 다음 자음 하나가 달라서 소리의 길이가 달라서 뭐가 바뀌죠? 소리도 바뀌고 뜻도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같은 거. 소리의 길이 같은 거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운의 차이로 일어난 뜻 차이, 소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음절이라는 건 뭐다? 저는 마디절자긴 한데 좀 잘라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소리를 잘라놨다. 즉 소리를 낼 수 있는 채소단위라고 좀 쓰거든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위에는 소리의 채소단위라고 해놓고 밑에는 또 소리를 낼 수 있는 채소단위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음절이 되면 일단 소리를 그 다음에 물, 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음운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뭐였죠? 자음도 음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음과 비읍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리를 낼 수 없죠. 모음이 무조건 붙어야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이루어야지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운과 음절을 다른 거예요. 여기는 쉽게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글자. 그게 음절입니다. 소리를 절단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소리를 낼 수 있는 채소단위라고 했을 때 음절 몇 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일곱 개의 음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런 것들을 의문에서 알아야 되고, 단어에서는 형태소,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써볼게요. 형태소라는 게 있고 단어라는 게 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채소단위라고 하거든요. 뜻을 가진 채소단위. 자, 그럼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채소단위. 혹은 거기서 쉽게 분리되는 말이라고 해요. 혹은 거기서 쉽게 분리되는 말.
자, 일단 뜻을 가진 채소 단위. 말이 좀 어렵죠? 의문이라고 했을 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채소 단위라고 했고요. 이건 뜻을 가진 채소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의자 이런 것들, 그지? 눈이 내린다 할 때 눈 이런 것들 다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형태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라고 했을 때, 밥을 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라는 것과 을이라는 것도 뜻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 가끔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 을 같은 이런 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형태소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면 좋겠죠. 먹었다라고 조금만 더 갑시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같은 것들, 을, 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가, 을, 다도 하나의 형태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형태소라고 해서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라고 넘어갔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채소 단위. 지금 딱 보면은 의문부터 단어까지 다 채소 단위, 채소 단위, 채소 단위, 채소 단위예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이 다르죠, 그죠? 뜻 구별, 소리 채소 단위,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렇게 그냥 말, 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소리 낼 수 있는 채소 단위 한 글자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 요렇게 그죠? 그런 채소 단위 요거는 자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딱 그냥 혼자서 한 덩어리 딱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채소 단위거나 혹은 거기서 쉽게 자립할 수 있는 거기서 쉽게 분리된 말이라고 하는데, 단어에는 조사라는 게 단어에 포함이 되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단어예요. 알겠죠? 조사라는 녀석인데 요것 때문에 여기 이런 말을 넣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체언에 붙어가지고 쓰는데 얘도 단어로 인정해 준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장으로 가서 이런 개념을 할게요. 어절, 구, 절, 문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절이라고 하면 이제 문장 성분의 채소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계속 채소 단위가 나오죠, 그죠? 문장 성분의 채소 단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면 저는 여기다가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덩어리. 어니까 덩어리 이렇게 딱 써놓을게요. 그죠? 한 덩어리가 한 어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한 덩어리가 문장 성분의 하나가 되거든요. 자, 위에 거 또 들고 와볼게요.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몇 덩어리? 내가 밥을 먹었다. 세 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3어절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하나가 문장 성분이죠. 그죠?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는데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덩어리 하나가 문장 성분 하나다. 그거를 어절이라고 한다. 요건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구라고 하면은 어절이 2개 이상인데 주어나 서술어의 관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주어나 더하기 서술어가 있는데 거기서 종결 표현이 없어야 돼요. 혹은 하나의 어떤 문장 성분으로 써야 돼요. 주어나 서술어가 같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문장은 혹시 눈치 빠르면 여기 뭐 써야 될지 알겠죠?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는? 종결 표현까지 있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쉽게만 좀 써볼게요. 내가 어제 본 그녀는 예뻤다 라고 딱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장 전체에서의 있던 서술어는 예뻤다거든요. 근데 내가 예뻤던 거예요? 아니죠. 그녀가 예뻤는데 그 그녀가 내가 어제 본 그녀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직까지 더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제 본이라고 했을 때 본이라는 말이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내가 어제 본 어떤 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녀는 예뻤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가 예뻤다. 예뻤어? 너가 어제 본 그녀는 예뻤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근데 종결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거를 문장이라고 보는 거다. 알겠죠? 요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음은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절, 문장 이런 말들을 다 알아주면 좋고요. 하나 추가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저 원래 삼형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문학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보라는 녀석을 아마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문학 용어인데 문학에서 혹시 들어봤습니까? 주로 뭐 3음보, 4음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박자예요, 박자. 알겠죠? 박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3음보,
사음보, 운율을 만들어낼 때 세 박자를 반복하냐 네 박자를 반복하냐 가지고 이런 삼음보다 사음보다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른 거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자, 뜻을 구별하는 소리 제소단이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글자 쉽게 한 글자 소리를 낼 수 있는 제소단이 뜻을 갖고 있는 요거는 어차피 오늘은 안 할 거니까 그죠? 요것도 오늘 할 건 아닌데 오늘은 단어를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어들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내가 큰 틀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인 어휘를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문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틀 같은 걸 한번 잡아줄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의문, 단어, 문장 세 개로 나뉘는 건 아까도 얘기했고 그 의문에서 알아야 되는 건 크게 두 개예요. 의문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의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어떤 환경에서 의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의문의 체계는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고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나눌 수 있는 의문, 나눌 수 없는 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절 의문이 아까 그 자음과 모음 같은 게 결국 하나하나 자를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아까 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비읍, 비읍으로 탁탁탁 자를 수가 있어요. 자음, 모음, 자음은 자를 수 있지만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같은 게 비분절 의문이거든요. 혹시 아까 기억날까요? 말과 말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를 뜻을 구별해주는 채소 단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의 길이라는 건 그 모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긴 소리, 짧은 소리라고 했을 때 뭐 0.1초는 짧고 0.2초는 긴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비분절 의문이 라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의문의 변동. 자, 의문의 변동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의문이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뀐다는 거, 탈락, 하나가 떨어진다, 축약은 두 개가 새로운 의문으로 약간 섞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첨가,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건데 교체의 예를 좀 들면서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국물 있죠. 국물. 자, 발음 어떻게 할까요? 국물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죠? 국물이 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 기억이 이응으로 하나의 의문이 하나의 다른 의문으로 변한 거고 요거를 교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의문이 다른 하나라고. 그럼 탈락이라는 건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자, 닭이라는 게 있죠. 닭, 치킨. 좋아합니까? 그죠? 닭은 발음은 뭐 굳이 리을 발음을 넣어서 닭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리을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냥 닭, 치킨은 닭이에요. 닭. 이렇게 뭐 A와 B가 있었는데 A 플러스 B가 있었는데 하나만 남는 거지. A 하나만. 혹은 B 하나만. 혹은 B 하나만 남는 하나가 떨어지는 걸 탈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창문을 닫다라고 할 때 닭이라는 얘기를 하죠. 닫다. 창문을 닫다. 닭. 이거는 발음이 뭐야? 이것도 닭이거든요. 근데 쌍기억이 선생님 그럼 이것도 기억 하나 떨어져서 이것도 탈락이네요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한번 얘기해주면 리을 기억이 된 거는 리을이 하나 떨어져야 돼. 왜? 리을 기억이라는 의문은 없어요. 리을 기억이라는 하나의 의문은 없지. 리을 따로 기억 따로인데 그걸 우리가 써놨다가 하나를 없앤 기억이 하나 남는 리을을 떨어뜨렸다라고 해야 되지만 쌍기억이라는 의문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죠? 쌍기억이라는 의문은 들어봤죠, 그죠? 쌍기억, 쌍디귿, 쌍시옷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는 의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쌍기억이 기억으로 되는 건 교체로 봐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교체로 봐야 되고요. 요거는 하나가 떨어진 걸로 봐야 한다. 알겠죠? 요거 하나 머리에 좀 넣고 가면 좋습니다. 그다음 축약이라는 건 두 개가 섞인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국화가 있죠, 국화. 자, 이게 국화라고 되거든요. 자, 봐봐. 기역과 히읗이라는 음은 두 개가 키읔이라는 음은 하나로 변했죠. 다른 음은 하나로 섞이는 거. 그걸 축약이라고 해요. A, B가 만나서 마치 C라는 다른 음운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첨가는 한여름 하나 넣어 놓을게요. 한여름을 한여름 혹은 한여름 이렇게 막 끊어서 굳이 안 하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한여름이라고 발음해요. 다시 뭐라고? 한여름이라고 끊어서 발음하기도 더 어렵죠. 그죠? 한여름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한여름.
자, 이런 게 첨가인데, 선생님, 이게 왜 첨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교체 아니에요? 이응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자, 여기서는 아까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알려줬어요. 여기는 이응이 초성에 오는 건 이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응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너희가 보기엔 이게 이응이겠지만 이거는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또 중요한 개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이응은 애초에 초성에 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초성 이미 선생님도 이응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이응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 다들? 아요, 아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앞에 이응을 쓰지 않더라도 아가 아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여름에 운이 전부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히읗, 니은, 이응? 아니야. 이응 하면 안 돼요. 여, 리을, 이응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이게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요 이응은 그냥 형식적으로 표기만 해준 거예요. 표기만 해주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초성에 뭐가 올 수 없다? 이응은 올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의문 내가 얘기하면서 사실 교체 탈락 충격 첨가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의문이라는 게 뭔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또 실질적으로 개념을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은 이렇게 체계와 변동이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그다음 단어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오늘은 단어가 중요한 건데 좀 보면 단어라는 걸 나누는 기준이 품사라는 게 있어요. 단어의 갈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형기 아저씨가 품사를 만들었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형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기의 품사 이렇게 애초에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형기의 왜 형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형기의 품사 이렇게 알겠죠? 애초에 품사는 품사 단어의 갈래가 품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형기의 품사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단어의 갈래 형기의 품사. 자, 그래서 형태 가지고 나눠 보는 거고요. 기능, 의미 가지고 나눠 보는 건데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형태가 바뀌냐 가지고 가변어, 불변어라고 합니다. 변신이 가능하다, 변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능, 불가능, 그지? 근데 이때의 변신이라는 건 문법적인 의미로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활용이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활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를 어떻게 형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의자, 이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의자는 의자야. 의자를 갑자기 의제, 의주, 의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먹다는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먹다를 바꿔요? 먹다를 맵다, 밉다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요거는 가만히 두지만 뒤에 거를 먹다, 먹고, 먹어서, 먹는,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이 뒤에 걸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단어, 이런 먹다 같은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 활용이 가능하니까 용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화를 써도 괜찮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활용언이라는 말이 있다는 게 아니야. 활용이 가능해서 용언이다. 활용, 용언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용언, 활용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관계언이라는 게 있고 몸체가 될 수 있는 체언이 있고요. 꾸며주는 수식언, 혼자 쓰는 독립언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기능으로 나눠본 거예요. 지금 우린 다시 한번 형기의 품사라고 했고 기능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태는 끝났어. 이미 형태로 나누는 품사는 두 개밖에 안 돼요. 변신이 가능한 가변어, 변신이 불가능한 불변어가 있고 거기서 나뉘면 이렇게 용언, 관계언, 체언, 수식언, 독립언이 있는데 지금 관계언이 보여? 좀 애매하게 걸쳐 있죠.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로 나눴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장 좀 익숙해 할 거예요. 용언이라고 했을 때 활용이 가능한 동사와 형용사가 대표적으로 그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표적이라기보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사, 형용사가 용언에 속하고요. 관계언에는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 동사 형용사 예를 잠시 쓰면은 동사에는 저기 밑에 있는 먹다, 형용사는 예쁘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문장의 어떤 서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쁘다 이거 뭐 수식어는 하면 안 돼. 알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용언, 형용사입니다. 먹다 예쁘다. 그리고 조사는 너희가 알란가? 뭐 이가 이런 거 있죠. 이가, 을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요. 문장에서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관계어입니다. 그럼 체언에는 몸체가 되는 명사, 그리고 대명사, 이름을 대신 나타내 주는 거. 그 다음에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 아까 계속 얘기한 의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우리, 수사는 하나 이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식어는 꾸며주는 건데 관형사, 체언을 꾸며주는 거고요. 부사,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용사랑 관형사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 형용사는 일단 서술이 돼요. 다로 끝낼 수가 있어. 자, 그럼 한번 질문. 높은 빌딩 했을 때, 내가 빌딩을 꾸며줬어. 높은. 근데 높은의 품사는 관형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를 생각했을 때, 선생님 꾸며주니까 수식어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높은 빌딩이라고 했을 때 높은은 높다가 되잖아요. 높다라는 형태를 바꿨을 뿐이거든요. 자, 이거 좀 어렵죠, 그죠? 그래, 어려울 것 같은데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관형사 부사는 안 돼요. 알겠죠? 활용이 되면은 활용언, 용언으로 가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관형사 부사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는 뭐 새 신발할 때 새, 그지? 이 신발할 때 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사도 몇 개 쓰면 정말 높다. 이런 건 부사가 마치 봐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높다. 너무 이런 것들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독립어는 하나밖에 없지. 감탄사. 감탄사는 뭐 대표적인 예는 알 것 같아요. 우와 이런 거. 우와 이런 것도 감탄사예요. 근데 부르는 야 이런 것도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내가 얘만 간단히 써봤는데 단어 파트에서 요거는 사실 기본적인 어휘는 알아줘야 됩니다. 형기의 품사에서 가변어, 불변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구품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거는 알아주고 쉽게 사로 끝나는 것들은 이제 의미로 나눈 거겠죠, 그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어의 짜임,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지고 단일어라는 것과 복합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런 게 있어요. 단일어, 복합어. 조금은 예를 들면 복합어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파생어라는 것과 합성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가 있어. 풋사과가 있어. 사과나무가 있어. 자, 이거 전부 다 하나 단어 하나예요. 사과나무라는 건 단어 2개 아니야. 하나라는 사전에 사과나무라는 딱 한 단어가 있어. 그런데 요렇게 한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근데 느낌 왔어? 아무것도 뭔가 다른 게 결합되지 않은 게 있고요. 뭔가 하나의 단어는 아닌데 뭔가 의미를 덧보태주는 게 결합된 게 있고 재료는 단어 2개, 실질적인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새로운 단어 하나가 된 게가 있죠. 그죠? 보입니까? 사과, 풋사과, 사과나무. 너무 쉽죠? 사과나무는 뭐다? 이런 것들을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풋사과라는 이 풋이라는 이건 풋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접사라고 하는데 일단 듣고만 넘어갑시다. 이런 새로운 의미를 보태주는 걸 그냥 붙여놓은 이런 걸 한 단어에서 약간 파생됐다라고 보는 거야. 파생. 그죠? 이런 걸 파생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 아무것도 덧붙지 않은 이런 것들을 단일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어렵지 않죠? 그죠? 요런 걸 단일어라고 하는구나. 요런 걸 파생어라고 하고 요런 걸 합성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단어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 품사라는 것, 단어의 짜임이라는 것. 자, 그리고 넘어가서 문장에서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이 필요한데 문장 성분은 사실 중3 때 내가 알기로 많은 학교에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보니 독립성분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주성분, 부속성분, 3번. 그렇지. 이상한 걸 딱 발견한 친구는 너무 잘한 겁니다. 독립성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어요.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속성분에서는 꾸며주는 관형어, 부사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서 품사했던 관형사, 그 다음에 관형어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완전 다른 거야.
여기 관형사는 관형사고 관형어는 관형어예요. 알겠죠? 이거 문장에서 얘기할 때 쓰는 말, 이거는 품사 하나하나가 뭔지 얘기할 때 쓰는 말. 물론 관형사가 이제 문장에 쓰이면 관형어가 되긴 해요. 혹시 그럼 부사도 그 문장에 쓰이면 부사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별개로 알아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립성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립어가 있겠지. 독립어. 근데 역시 이것도 독립언이라는 게 있었어. 품사하면서. 이거는 또 독립어라는 게 또 있죠. 그죠? 역시나 이거는 문장에서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독립언이라는 건 품사를 뭐로 나눴을 때? 형기의 기능으로 나눴을 때 얘기하는 어휘다, 용어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만 얘기했고요. 문장의 짜임, 뭐 혼문장, 겹문장 이런 거 중3 때 했으면 사실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이 둘의 관계가 한 번. 그럼 겹문장은 뭐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거. 그 종류에는 이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아는 문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안고 있는 거야. 어떤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생긴 녀석을 또 안고 있는 거. 이어진 문장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또 연달아 오는 거.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나는 어제 산 그죠? 나는 그녀가 어제 산 책을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책을 봤어. 근데 그 책이라는 걸 또다시 하나의 뭔가 문장처럼 생긴 걸 넣어서 그녀가 어제 산 이런 걸 넣어서 만들어준 이런 게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좀 닦아봤거든요. 혹시 의문, 단어, 문장 이런 거 조금 들으면서 여기서 감점 너무 대단한 거고요. 그냥 틀만 좀 큰 틀을 머릿속에는 넣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살을 붙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개관이었어. 개관. 문법의 개관. 의문, 단어, 문장에서 이런 필요한 어떤 개념어들 그리고 요 큰 틀, 그지? 어떻게 보면 지도야, 지도. 요 지도에 너희가 채우고 싶은 걸 이제 가득가득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품사입니다. 자, 품사라는 게 뭔지 이제 가볼게요. 품사가 뭐냐면 개념이 그냥 위에 써있죠. 그냥 단어의 갈래야. 갈래라는 게 그래 애들 또 모르는 것 같던데 단어를 이렇게 쫙 나눴을 때 뭐가 되는지 이렇게 나눠본 거야. 알겠죠? 문학의 갈래, 뭐 단어의 갈래 이런 얘기 하는데 국어에서 문학의 갈래는 너희가 아는 뭐 시, 소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문학의 갈래가 되는 거지. 시, 소설, 뭐 시나리오, 뭐 수필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품사를 만든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난 애초에 품사를 뭐라고? 형기 아저씨를 외우라고 했어요. 형기의 품사. 내가 일부러 여기 써놨는데 형기 아저씨. 형기의 품사. 그게 뭐다?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형기의 해서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기준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내가 썼죠. 그죠? 기억나? 혹시 그게 기억나면 여기 한번 잠시 멈추고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멈추고 쓸 줄 알면 이거 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지금. 자, 활용이 가능한 녀석이었고요. 활용이 불가능한 녀석, 그러니까 변신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활용이 가능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랬지? 그래서 활땡언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이거 문장에서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몸체가 되는, 꾸며주는, 혼자 쓰는. 그리고 그거를 사로 끝나는 녀석들로 다 여기다가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사로 끝나는, 그죠? 뒤에 소리가 사로 끝나는 녀석으로 쫙 써보면은 이제 너희가 다 알겠지. 자, 난 빠르게 한번 써볼 테니까 너희도 잠시 멈추고 써보고 썼으면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가변어, 불변어, 용언, 관계언, 체언, 수식언, 독립언. 그 다음 용언에는 아까 동사, 형용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는 옆에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조사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서술격 조사라는 이다라는 녀석인데 이거는 가변어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가변어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가변어도 있고 불변어도 있어서. 이건 좀 얘기를 했어야 되네. 그죠?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가 또 된다. 관계언에서. 알겠지? 그래서 가변어 쉽게 생각하면 용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일단 말만 들어놓고 가면 됩니다. 그럼 체언에서는
이름, 명사, 대신 나타낸 큰 거 아니고, 큰 명사 아니고 대신. 그 다음에 순서나 수량의 수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그 다음 독립어에는 감탄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밑에다가 요거를 이제, 자, 여기까지 채웠으면 됐겠죠? 그죠? 채운 사람은 굳이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그지? 쫙쫙쫙 다 쓸 줄 아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품사, 문장 성분을 비교해 놨는데, 제발, 다른 거거든요. 그죠? 품사는 단어의 갈래인 거고, 문장 성분은 어떤 거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관형사와 관형어는 다른 거다. 그럼 밑에다가 뭐겠어? 그렇지. 부사와 부사어는 다른 거다.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발 애들 영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주어 동사 이렇게 막 좀 붙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주어 동사는 국어에서는 약간 별개지. 주어는 문장 성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동사는 품사에서, 단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아예 범주가 달라요. 그죠? 단어 하나하나 얘기할 때 동사, 그 한 덩어리 어절 기억납니까? 문장 성분의 제소단위. 그 덩어리 하나 얘기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로 끝나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문장 성분. 오케이. 그 다음 띄어쓰기는 개념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우리나라 국어는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모든 단어를 띄어쓴다. 띄어씀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자, 그렇다면 띄어쓰기를 했다라는 건 이렇게 띄어쓰기 했어. 이거를. 그럼 이 단어는 당연히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붙여 썼는데 그게 뭐일 수는 있다? 조사는 붙여 쓸 수 있다. 붙여 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가 아니라면 띄어 써서 전부 다 단어는 다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또 썼던 거 그대로 또 들고 갈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띄어쓰기를 했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띄어가지고 세 개의 어절이 나왔어. 여기서 조사가 뭐다? 나는 밥을 이렇게만 잘라주면 돼요. 여긴 조사 없어요. 알겠죠? 주로 체언 뒤에 붙는 조사가 여긴 붙어 있지 않다. 그럼 단어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가 있는 거였어요. 알겠죠? 단어 5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간단히 품사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있는 뭘 해야 된다? 이제 용언. 품사 중에서도 사실 용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언을 바짝 볼 거고, 용언 본 다음에 어디 요 1주차 테스트 요거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끝낼 거거든요. 요거 하고 문학 들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용언이라는 걸 얘기를 해보자. 용언 2가지가 있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거라 했어. 용언이라고 하면 활용이 가능한 활용언이란 말이 있다는 건 아니야. 활용이 가능한 용언, 이렇게 활용, 용언. 자, 그 안에는 2가지가 있어요.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움직임, 그 다음에 형용사 성질 혹은 상태를 드러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형용사 가지고 관형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예요. 말을. 그녀는 예쁘다, 그 빌딩이 높다, 그 물은 뜨겁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 일단 꾸며주는 게 아니다. 역시나 이것도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길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드러내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활용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자, 활용이라는 게 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활용이라는 건 형태를, 쉽게 생각하면 형태를 바꾸는 거야.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인데, 자, 그래서 가변어, 불변어, 그지? 활용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형태를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죠? 아까 책상, 연필, 이런 건 활용이 안 돼. 맞죠? 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의자 같은 것도 의지,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연필, 뭐 이런 거 안 돼. 그런데 먹다나 예쁘다 같이 동사, 형용사 애들은 그 뒤에 있는 녀석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먹다 가지고 먹다, 먹고, 먹어서 이런 것들이 내가 먹는 이런 것들이 활용이에요. 그죠?
쫙 바뀌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의미, 먹는다는 의미가 바뀌었어? 아니야. 그건 그대로 들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쓰고 싶냐에 따라서 먹다 종결. 먹고 뒤에 뭔가 또 올 거고 먹어서 역시 뒤에 올 거고 내가 먹는 역시 뒤에 뭔가 이어지게끔 하는 이런 것들로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딱 나눴을 때 혹시 느낌 와? 왜 어떻게 나눈 것 같아? 앞에 거 어떤 거? 그치, 바로 어간이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겠죠? 그런 거 좋아. 근데 변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잘라는 거고요. 뒤에 건 변하는 부분을 잘라는데 그거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한다. 어간, 어미. 요 말이 세트예요. 알겠죠? 그 활용하는 단어의 구성이 그래서 여기다가 어간, 어미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어미가 뭐 하는 부분? 활용할 때, 활용 시 변하는 부분. 그럼 사실 어간은 어떤 부분이겠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건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 요 정도 써놔도 괜찮겠죠, 그죠? 변하지 않는, 이건 변하는. 그게 어간, 어미다. 먹다, 먹고, 먹어서, 먹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알려주면, 이거 가지고 갑자기, 그럼 선생님 먹다랑, 먹이다랑, 그럼 그것도 활용한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먹다와 먹이다, 혹은 먹히다까지도 같이 얘기를 좀 했을 때, 아, 이거는 활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뜻이 어때? 먹다는 내가 이렇게 암냠냠냠냠 먹는 거야. 먹이다는 뭐야? 여러분, 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이는 거. 그죠? 먹게 하는 그게 먹이다잖아. 실질적인 뜻이 바뀝니다. 그죠? 이거는 활용 아니야. 먹히다도 뭐야? 먹다는 내가 냠냠냠 먹는 건데 먹히다 뭐야? 이렇게 뜯어 먹히는 거야, 내가. 그죠? 이렇게 먹히는 것도 역시나 먹다랑 다른 단어거든요. 요런 것들을 파생이라고 해요. 파생. 요런 것들은 활용이 아닙니다. 그죠? 활용 X. 그럼 뭔데? 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 알겠죠? 이건 지금 개념을 몰라도 되는데 활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같은 단어 아니니까. 이거 사전에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나무랑 나무꾼은 다른 단어인 걸 아는데 먹다랑 먹히다는 다른 단어인 걸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꾼이 다른 것처럼 꾼이라는 그런 게 파생된 건데 그 다음 먹다, 먹히다도 역시나 파생돼서 다른 단어가 나온 거다. 자,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미의 분류. 어미를 이제 또 말이 이제 좀 어려워지죠. 점점. 어간 어미 얘기하면서 어미를 얘기합니다.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인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 근데 그 변하는 부분을 위치에 따라서 말, 어미라는 게 있고요. 단어의 끝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단어 끝에. 한자를 좀 알면 좋은데 단어 끝말자 끝에 오는 어미인데 그거보다 하나 먼저 온다라고 해서 또 어말 어미라는 게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중간에 약간 낑기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앞뒤로 짝대기를 좀 붙여주는 거.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 생겼어요. 얘가 끝에 온다고. 얘가 여기 밥을 먹었다에 다 같은 거 짝대기 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먹었다니까 엇 같은 게 이제 가운데 끼죠.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엇 같은 거 짝대기 짝대기 뭐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는 요렇게 어말 어미는 요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선어말 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체를 높일 때 쓰는 주체 높임 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해주는 시제 표현 어미가 있다. 주체 높임 어미는 의시 하나밖에 없어요. 의시. 알겠죠? 영화를 보다, 영화를 아버지께서 보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시. 그런 게 이제 선어말 어미예요. 가운데 끼이지, 그지? 보다 사이에 보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 시제 표현은 밥을 먹었다 같은 얻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내가 내일 밥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얻는 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제 표현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사실은 다 알죠? 너희가 이 표에 특히 문법을 얘기하면서 표를 가지고 막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뭐지 할 수 있는데 사실 너희는 이미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동방예의지구에서 아빠한테는 좀 이제 친근하니까 높임말 안 쓸 수 있지만, 그지?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 뭐 해?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뭐 하세요? 어제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하지. 영화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영화 보시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얻는 게 또 어제라고 했는데 나는 어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상한 게 느껴지죠? 그죠?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다 어제 먹었고 지금 먹는 거고 내일 먹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말 어미는 가장 끝에 붙이는
종결이 있고요. 연결해주는 게 있고요.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종결하면 뭐 다 같은 거 있지. 밥을 먹었다. 밥을 먹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종결어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먹어라 이렇게 명령형 어라 자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종결어미고요. 연결어미는 뭐뭐려고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고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전성어미가 이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는 같은 게 전성어미거든요. 참고로 이는과 이는 다른 거야. 밥을 먹는다고요. 이런 건 내가 먹는 띄우고 이게 엄마어미니까 이게 끝나야 되잖아, 그지? 내가 먹는 띄우고 밥, 내가 보는 띄우고 영화 이런 식으로 성질을 조금 바꿔주는 어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일단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번에 대용고 갈 친구들은 또 요런 게 대용고 기출로도 나왔거든요. 이번 소수령이었어요. 이 어미의 종류를 모두 써라 이런 거. 얘까지 내가 이걸 썼어야 되는 걸로 몇 개는 썼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 되면 지금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 되면 다 이제 쉬워질 겁니다.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기본적으로 머리에 좀 단단하게 넣어놔야 되는 거다. 어간과 어미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럼 어간, 어미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어미를 구분하면서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쉽게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과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그게 어간과 어미다. 요 정도만 일단 알아도 좋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거랑 비교하는 게 이제 여기 어근접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내가 말한 아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간어미야. 먹다, 먹고, 먹어서, 먹는, 먹이 어간. 그 뒤에 이렇게 바뀐 부분이 어미인데 먹이다, 먹히다 내가 뭐라 했어? 다른 단어로 파생된 거라고 했죠. 이때 필요한 게 어근접사라는 개념이에요. 어근이라는 건 어간과 달라요. 알겠죠? 자, 어근이라는 건 단어의 뿌리가 돼야 되거든요. 단어의 뿌리. 알겠지?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그 어근에다가 접사라는 어떤 의미를 보충해주는 녀석을 붙여가지고 다른 단어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같은 사과에도 내가 뭘 붙였다? 풋 붙여가지고 풋사과라는 걸 만들었죠. 그죠? 그때 이 풋 같은 게 접사고요. 사과 같은 게 어근이에요. 자, 그래서 사과라는 녀석에는 어간은 있어 없어? 어간. 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사과는 어간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뿌리가 되죠. 어근이 된단 말이에요. 어근이. 그지? 그래서 그 사과라는 어근에 풋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만들었다. 또 역시 나무라는 어근에 뭐를 붙여서 꾼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나무꾼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파생했다. 이런 건 내는 거야. 근데 또 나무에 어간은 있어 없어? 어간. 어간은 없죠. 왜? 나무도 활용이 안 되니까. 어간, 어근 잘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때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이 어간도 맞고요. 뿌리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먹이라는 거에 히를 붙여서 다른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간, 어근이고 이거는 어근은 전부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내가 좀 쓰면은 먹이다 가지고 먹이고 해야 돼요. 먹이는 해야 되는 거야. 먹히고 먹히는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쫙 껐을 때 사실 이게 어간입니다. 어간은 다 다르죠. 어간은. 그죠? 근데 뭐는 다 똑같다? 먹이라는 요거는 어근이 되는 거예요. 어근. 뿌리는 다 같습니다. 먹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혹시 이해했어요? 어간, 어미, 어근접사가 조금 이해될까? 그게 좀 되면 정말 좋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접사라는 건 그 어근을 약간 수식, 한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의미적으로 뭔가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동사, 형용사의 구별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근데 동사, 형용사 하고 있었던 거 알죠?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성질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동사는 걷다, 뛰다고요. 형용사는 예쁘다, 높다, 뜨겁다인데 사실 여기에 좀 내가 힘을 줬지? 어간어미, 어근접사 이런 거 좀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진짜 문법을 잘 하려면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진짜예요. 어간어미, 어근접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잠시 넘어가서 동사, 형용사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성질 상태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 동사에는 되는 게 많아요.
형용사에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걸 좀 써보면 뭐가 있냐면 명령형이 동사는 되지만 형용사는 안 돼요. 청유형이라고 해서 뭐뭐 하자, 우리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건 돼요. 근데 우리 높자, 우리 뜨겁자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죠. 야, 너 좀 이제 앞으로 뜨거워라, 너 이제 높아라 이렇게 명령문도 안 되죠. 그게 형용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뭐뭐 하는 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동사는 되는데 형용사는 안 돼요. 봐봐, 길을 걷는 중, 나는 공부하는 중 이런 거 다 되거든요. 나 영화 보는 중 돼. 그런데 야, 우리 뜨겁는 중, 뭐야 뜨겁는 중이 뭐야, 그지? 그리고 우리 녹는 중 돼 안 돼? 안 되죠. 이상하지, 그지? 역시나 여기 내가 쓴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죠? 더 있지만 나는 요 정도로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안 되는 것들, 그걸 넣었을 때 동사 형용사가 구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걸 넣어놨는데 요건 사실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입니다. 동사 형용사의 특징으로서 그 동사가 혹은 그 형용사가 자기 말고 문장을 만들 때 뭐나 몇 개나 필요로 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만 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먹다만 한번 보여주면, 먹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두 자리예요. 왜? 주어와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내가 뭘 먹었는지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예쁘다는 또 몇 자리 쓸까요? 예쁘다. 예쁘다. 혹시 몇 자리 너가 필요해? 뭐만 있으면 된다? 주어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건 한 자릿수 서술어라고 합니다. 왜? 나는 예뻐. 좀 예쁩니까? 나는 예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리면 된다. 하나, 둘, 일, 이. 요거는 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릿수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동사 형용사가 뭐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 문장을 만들 때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뭔지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어간어미, 어근접사를 진짜 머리에 넣고 가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이걸 넣고 이제 가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불규칙하려는 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좀 어렵거든요. 애초에 우리는 먹다에야 어서 붙여봐, 어서 와서 붙여봐, 먹어서요. 막다에, 공을 막다에 어서 와서 붙여봐, 막아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변하는 게 없어. 먹어서, 막아서 이런 거는 어서 와서 그냥 이제 이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당연히 오는 어서 와서 그런 것들은 다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규칙 활용이 뭐냐면 옆에 딱 보이겠지? 일단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불규칙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몇 개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어간 불규칙에는 나는 그냥 이게 두릅 불규칙 이렇게 외우는데 두릅이라는 걸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되게 채소 중 한 개인데 나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두릅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보면 돼요. 두릅 불규칙인데 디귿 불규칙이라고 해서 어간 끝에 오는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써요. 자, 길을 묻다야. 길을 내가 길이 어딘지 가는 길을 묻다인데 뒤에 어서라는 어미를 붙여보고 싶어. 묻에다가 넌 길을 묻어서라고 해? 아니면 길을 뭐라고 해? 그렇지, 길을 물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디귿이라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끝소리에 디귿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게 보입니까? 그죠? 그 다음 또 역시나 모음 어미 앞에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가 떨어져요. 그냥 탈락이라고 쓸게요.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자, 옆에 보자. 예를 보면 딱 나와요. 노래를 듣다인데 어서를 붙여봐봐. 전부 다 더하기 어미 어서, 저는 어서 많이 쓰거든요. 여기는 모음어미라고 돼 있어요. 그죠? 모음어미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어서, 뭐 아따, 뭐 이런 것들 다 어미,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지. 이것도 뭐가 이응이라고 하는데 이응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모음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서 와서 이런 건 뭐 똑같은 건데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데 왜? 노래를 듣다, 노래를 들어서. 짐을 싣다인데 짐을 실어서. 이건 뭐야? 붓다. 붓다는 뭐다? 뭔가 붓다인데 불다라고 하지. 불다. 그지? 붓다 불다. 길을 묻다 아까 물어서 뭐다? 깃다? 물을 깃다. 이런 단어를 모를 것 같은데?
그죠? 물을 깃다 길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불규칙인 거고요. 사실 우리는 원래 땅에 묻다, 땅에 묻다. 자, 여기 땅에 묻다. 땅에 묻다는 묻어서라고 하잖아요. 돈을 얻다, 얻어서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시가 돋다, 돋아서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규칙이야. 왜?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붙이고 싶은 어미를 붙였을 때 그냥 어가는 그대로 있고 어미만 그냥 그대로 바꿔주면 돼. 그지? 땅에 묻다, 땅에 묻고 땅에 묻어서. 그지? 그 다음에 돈을 얻다, 돈을 얻고 돈을 얻어서 바뀌는 게 없는데 얘는 바뀐다고요. 노래를 듣다, 노래를 듣고 노래를 들어서. 길을 묻다, 길을 묻고 길을 물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어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어간 불규칙이에요. 위에 내가 한번 써놨는데 자, 불규칙 활용이 어렵긴 한데 어간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가장 기준입니다. 알겠죠? 어간이 바뀌냐 안 바뀌냐. 역시나 밑에도 푸다라는 말,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이스크림을 푸먹다라고 안 하잖아. 푸어먹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 아이스크림을 퍼먹다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푸다라는 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 시옷 불규칙은 역시나 시옷이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웃다 같은 경우에 여기 뭐 벗다 이런 거 있는데 웃다, 웃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 안 바뀌어. 내가 웃다, 내가 웃고, 내가 웃어서 웃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를 어서 붙여봐. 집을 짓다, 집을 짓고, 집을 지서서라고 해? 아니지. 집을 지어서라고 하잖아요. 느낌 와? 느낌 와야 돼요, 지금. 이 시옷이 떨어진다, 우가 떨어진다, 디귿이 리을로 변한다. 어간이 어디까지? 지금 다만 다 떼면 다 어간이잖아요. 지금 다 기본형으로 써놨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형태로 써놨기 때문에 다 다로 끝난 걸로 했는데 모음 어미를 붙여보면 변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역시나 그 다음 르 불규칙이라고 해서 르가 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친구를 부르다, 친구를 부르고, 친구를 부르는 친구를 어서 붙여봐. 또 부르어서라고 해? 뭐라 해? 친구를 불러서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 르라는 이 녀석이 리을 두 개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르가 리을 두 개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지? 왜? 부르에다가 써봐서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부르라는 거에다가 더하기 어서를 내가 붙이고 싶어. 근데 이걸 뭐라고 해? 결과가 뭐야? 불러서가 되잖아요. 불러서. 그지? 불러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르가 어서 붙였는데 뭐다? 부르어서가 아니라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고 어서 그대로지. 쌤 이응 없는데요. 이응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알겠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가 리을 두 개로 변하는 이 르 불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정말 수능에 이제 몇 년 됐죠? 한 2, 3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알고 있으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낚이는 친구들도 있었겠지, 당연히. 그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위에 써놨는데 어간이 변하냐 안 변하냐만 확인하면 되거든. 해보면 되잖아. 기본형을 생각하고 나서 기본형 다로 끝나는 걸 생각해.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자, 쉬운 걸로 가보자. 야, 우리 집에는 강아지를 길러.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이거 불규칙 활용 일어난 걸까 안 일어난 걸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자, 기본형을 생각해봐. 원래는 어떤 단어였다? 기르다 하잖아. 근데 기르다의 어간은 기른데 기르의 형태가 사라졌어요. 선생님 기르의 형태가 없네요. 르가 없어요. 그렇지. 르가 지금 안 보이잖아. 그지?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거야. 르가 리을 두 개가 된 이게 이제 르 불규칙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기본형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치르다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시험을 치르다라는 말이야. 시험을 치르다. 시험을 치르다. 근데 여기다가 시험을 치르다, 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치르는 시험을 치르디에 어서 붙여봐. 뭐라고 해? 시험을 치러서가 되는데요? 치러서가 됩니다. 이거 모를 수 있어, 지금. 시험을 치러서가 되는데, 그럼 어간이 변했어, 안 변했어? 어간이 변한 거지. 치르다, 치르고, 치르는인데, 치르에 르가 안 보이고, 리을 한 개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탈락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그지? 탈락이라는 건 애초에 규칙입니다. 자, 너희가 잘 봐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지? 그렇지. 불을 끄다. 예를 들면, 글을 쓰다, 불을 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전원을 끄다. 여기다가 다 어서 아서 붙여봐봐. 너희 뭐라고 해? 글을 써서라고 해? 아니지. 글을 써서.
이것도 불을 꺼서라고 얘기해요. 원래 원래 으라는 모음은요, 모음은 모음어미 앞에서 떨어지는 게 규칙이야. 그래서 이것도 치러서라고 되는 게 규칙입니다. 왜? 모음이 앞에서 그냥 떨어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잠그다, 담그다, 김치를 담그다 이런 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잠그다에 어서 붙이면 너희 뭐 되는지 알아? 잠궈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없는 말이야. 문을 잠가서야. 문을 잠가서. 김치를 담가서가 맞다. 이것도 뭐가 떨어지는 거? 으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서, 아서 같은 거거든요. 어서, 아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도 똑같은 거잖아. 그치? 먹었다, 막았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역시나 어서, 아서 똑같은 건데 이것도 아서가 그냥 으 떨어지고 그대로 붙은 거야. 잠가서, 담가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불규칙 활용의 가장 꽂힌 르 불규칙이다. 요거 좀 알아줘야 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비읍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비읍이 우로 변하거나 오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일까요? 돕다에 아서 붙여봐. 돕다, 돕고, 돕는 도와서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알겠나? 그죠? 요런 거 하나만 해보면 되겠죠. 그죠? 도와서라고 해서 어가는 돕이잖아. 근데 지금 뭐가 됐다? 비읍은 없어지고 갑자기 아서 어서 붙였는데 요 앞에 있는 오가 생겼잖아요. 그죠? 요런 게 불규칙 활용이다. 알겠어? 좀 어렵죠, 그죠? 르 규칙 그래도 좀 알아주면 좋아요. 사실 기본형만 생각해보면 된다. 기본형 생각하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딴 거 지금 다 좀 이해를 못했더라도 르 불규칙과 으탈락 진짜 알면 진짜 참 좋을 텐데. 르 불규칙과 으탈락. 아니 딴 것도 근데 사실 어렵진 않지 않나? 그죠? 노래를 듣다 노래를 들어서 듣에서 들로 바뀌었는데 불규칙인데. 그지? 이것도 집을 짓다 집을 지어서 시옷이 없어졌는데 이거 시옷 불규칙이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미가 바뀌는 규칙이 있는데 하다라는 용어는요. 하다 뒤에 이런 게 오면은 바로 아어가 여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여로 바뀌는 거. 요거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다만 딴 거는 막아서 먹어서 뭐 어서 아서 이렇게 되는데 하다만 하여서라고 하죠. 하여서. 그지? 요거 하나 알아주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러 불규칙이 있는데요. 러 불규칙. 어간이 뭐로 끝나는? 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어가 오면 어미가 러로 바뀌는 게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저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을 내가 묶어서 별표를 해놨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르다 혹은 선생님께 이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서 붙여봐. 뭐라고 해? 선생님께 일러서 시간이 일러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르가 리을 돼서 일러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정상에 이르다는 이르러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정상에 이르러서라고 했을 때 어간이 변해 안 변해? 이르다, 이르고 이르는 이르러서 이르까지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간 불규칙하면 안 돼. 어간은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아, 어간이 변하냐 안 변하냐가 그래서 기준이다. 그게 핵심이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 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요런 거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어간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불규칙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히읗으로 끝나는 아어가 오면은 어간의 형태도 파라타에 아서 그냥 해봐. 너희가 하면 됩니다. 파라타에 아서 붙이면 레서가 되죠. 그죠? 어간에 있던 히읗도 없어지고요. 어미의 형태도 조금 뭐가 붙는다? 짝대기가 하나 붙는 느낌으로. 그지? 그래서 히읗도 없어지고 아서 붙였는데 파래서, 누래서, 빨개서, 까매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 히읗이 없어지고 아니죠. 좋아서, 놓아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발에서, 누래서, 빨개서, 까매서 이런 식으로 되는 히읗으로 오는 끝나는 어간 뒤에 어간 어미가 다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 있다. 어렵죠? 요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어간 기본형 생각해야지만 한번 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뒤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 품사 분류해보기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시간을 줄 테니 잠시 멈추고 이거, 그지? 뭐부터 써야 돼? 땡땡땡 품사라고 했어, 그지? 누구 어떤 아저씨가 만들었다 쓰고 2개 나오겠지. 5개 나오죠? 9개 나옵니다.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불규칙 활용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쓰고 어떤 불규칙인지도 한번 써보래요. 이건 뭐 해보면 된다? 기본형만. 자, 기본형을 생각해보면 나와요. 바뀐 활용한 형태의 단어가 원래는 뭐였지?를 생각해보면 돼. 기본형 생각해보기. 일단 동그라미 무슨 불규칙인지는 지금 당장 몰라도 돼. 알겠지? 그래서 동그라미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한 거에다가.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어간 어미 구분하기라고 했는데 자, 얘를 내가 넣어놨죠. 그죠? 먹었다 인데 다 원래 잘라야 된다고. 먹었다는. 그지? 어간이고요. 먹었 선어말 어미고요. 다 어말 어미예요.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 되겠죠. 내가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올라갔다의 기본형이 뭐야? 올라가다지. 그지? 그래서 올라가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어말어미 아시 붙었는데 이렇게 동모음 탈락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선어말어미 아시 이렇게 쌍시옷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올라가다에 쌍시옷 과거 시제 다 종결 이렇게 해서 어간 선어말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어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짝짝짝 되면 한번 끄어보면 되겠죠. 자, 잠시 멈추고 지금 풀고 그 다음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3번부터 풀이를 할게요. 자, 문제 풀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다 했겠죠? 그죠? 풀고 봐야 돼. 알겠지? 직접 고민해보는 힘이 필요해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올라갔다부터 요 3호부터 한다 했지? 발표골을 내가 넣어놨는데 이것도 밟히다가 기본형이겠지. 그래서 발피, 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밟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문을 잠갔네. 이거 내가 아까 잠시 알려줬네. 뭐다? 문을 잠그다지. 문을 잠그다. 잠그앗. 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탈락이 돼서 잠갔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르내리는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오르내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내리는 이렇게로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주무신다. 혹시가 할까요? 주무신다의 기본형이 뭐야? 자다요. 아니야. 자다는 주무시다의 낮춤말이고 자다의 높임말로서 특수어휘가 주무시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무시 니은다라고 자, 주무시다. 주무시다가 기본형이야. 니은 현재 시제 다 종결 이런 식으로 어간, 선어말, 어말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건물을 지으러라고 얘기했어요. 기본형이 뭐야? 건물을 짓다잖아. 자, 근데 이게 지금 짓다에 으러라는 식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가 왔는데 지으러 시옷이 떨어진 이게 시옷 불규칙이 되는 거지. 짓다에다가 으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시옷 불규칙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안기셨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안기셨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지? 요거는 근데 기본형이 뭐야? 안따 아니야. 안따와 안기다는 다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안기다가 있고요. 거기에 어머니를 높이는 내가 주체 높임 시가 있고 안기다, 안기시다. 그지? 그 다음에 안기시 선어말어미 엇에다가 종결어미 다까지가 있는 거야. 안기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까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시와 선생님 그럼 이거는 왜 안 잘랐어요? 주무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생긴 애고 주무시다가 기본형인 녀석이고요. 그죠? 높임의 의미를 이미 갖고 있는 특수어휘로서 주무다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죠? 자다의 높임말로 이미 주무시다라는 특수한 어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어간이 맞아. 그리고 이거는 안기다의 시가 붙은 단어가 있는 게 아니야. 안기다고요. 이건 선어말어미 주체를 높이기에 선어말어미가 하나 따라온 거라고 봐야 돼. 요거랑 요거 구분해줘야 돼. 원래 붙어 있느냐? 이건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붙인 단어냐? 알겠지? 자, 그 다음 노푸르게 있습니다. 이것도 노푸르다라는 단어가 있어. 노푸르에다가 개만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버지께 여쭈어서 여쭈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쭈에다가 어서라는 어미가 붙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눌렀고 단추를 눌렀고라고 하는데 기본형이 뭐야? 누르다잖아. 누르다. 누르다에다가 과거 시제
엇을 붙였는데 모음 어미였기 때문에 눌 리을 된 거야. 눌 리을 엇 그 다음에 연결어민 어말어미 고가 온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었을 텐데 잘한 친구가 있다면 칭찬해요. 그죠? 요렇게 어간어미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죠? 요게 근데 나는 진짜 용언 수업에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좀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 그리고 저 2번으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기본이 아니라 좀 어려운 거죠. 첫 수업부터 좀 힘들까요? 그죠? 열심히 지금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기본형만 생각하는데 알겠지? 자, 간다. 활용하는 녀석. 내가 자주 놀다잖아. 오케이, 놀다? 놀 그대로 있으니까 넘어가. 가다? 그대로 있잖아. 가. 그지? 그 다음에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기본형 뭐야? 부르다잖아. 바뀌었어요, 선생님. 부르다인데 르가 안 보여요. 맞아요. 이게 르 불규칙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간, 어미, 딱 어간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일단 보는 게 가장 쉽겠죠, 그죠? 그 다음 친구가 내 잠을 선생님께 일렀더니 이르다잖아. 이르다. 근데 이르었더니가 된 건데 역시나 르 불규칙인가? 이르. 그치? 그 다음 선생님의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다. 내가 일렀더니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계에 이르다인데 이르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럿이 된 이거는 어미 불규칙인 러 불규칙이에요. 다르지? 이 딱 보이잖아. 이거. 둘 다 이르다에서 활용된 단어인데 이르다에서 활용한 단어인데 지금 어미의 그죠? 이 활용하는 모습이 다른 게 보이면 좋겠거든요. 그죠? 어렵겠지, 아직? 자, 그 다음 3번. 내가 들은 노래를 그녀가 뭔지 물어본 거야. 그지? 내가 들은 노래를 그녀가 물었다는데 기본형. 내가 듣다잖아. 바로 보이네, 이거. 그죠? 듣다. 그 다음에 묻다가 되겠죠. 둘 다 똑같은 디귿 불규칙이네요. 그죠? 이것도 디귿 불규칙. 디귿이 리을이 된 거지. 그 다음. 시험을 무리하여. 무리하다야. 근데 이거는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하 뒤에 여 오는 이거 여 불규칙이라고 해서 하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딴 건 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하다만 무리하다든 운동하다든 하다가 되는 요 녀석만 여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무리하여 치렀더니 얼굴이 파래졌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탈락 규칙이야. 시험을 치르다에 치르었더니인데 은은 원래 뭐다? 모음어미 앞에서 떨어진다. 불을 끄다. 그 다음 글을 쓰다. 똑같은 거야. 불을 끄다. 꺼서. 글을 쓰다. 써서. 은은 원래 떨어지는 거. 이건 탈락.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탈락. 얘는 규칙. 불규칙에는 동그라미 치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거 동그라미 안 했네요.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 얼굴이 파래졌다. 동그라미. 이것도 히읗 불규칙이죠. 뭐야? 원래 히읗. 파랗단데. 그지? 파라 밑에 히읗. 그 히읗이 없어지면서 어미도 바뀐 어간, 어미가 동시에 변한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언덕에 올랐더니 오르다야. 기본이 오르다인데 역시나 이것도 뭐다? 르 불규칙이 됩니다. 오르다의 르가 릴. 오르다, 오르고 오르는 올랐다. 맞죠? 이상하잖아. 너희가 느끼기에도, 그지? 오르다가 기본형인데 올랐다라는 식으로 과거 시제 at을 썼는데 오르았다가 아니라, 그지? 올랐다라는 식으로 된 거 알아주면 되고요. 역시나 푸르러서가 있으면 푸르러서 이것도 러 불규칙이네요. 이거는 러 불규칙. 푸르다는 있는데 어서를 붙이고 싶었는데 러가 된 거야. 자,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난 건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불규칙 활용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 못 따라써도 됩니다. 지금 당장 막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간 어미를 볼 줄 알면 돼요. 어간 어미를. 가장 오늘의 핵심은 품사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간 어미를 탁탁탁 잘라. 선생님 이것까지가 어간인 것 같은데요. 이 단어의 어간은 기본형이 이거니까 이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 먹다, 먹히다의 어간이 다른데 어근은 같다라는 말이 이해가 됐다면 칭찬합니다. 알겠죠? 자, 저랑 이렇게 문법 1교시를 한번 해봤고요. 2교시 문학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착착착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정말 복습이 중요해요. 그죠? 이미 수업이 끝났다고 끄고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복습이 중요하니까 복습 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